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JBC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JBCN에서는 달마다 수천만 원씩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 연속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이 방만한 운영으로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까지 붙은 평택도시공사가 이번엔 신축 사옥을 지면서 문제를 키웠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의 온상이었습니다. 집중 취재 정태석 기자입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새로 지은 신축 사옥입니다. 사무실 규모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2년 전 계획해 만든 건물입니다. 건물은 252평, 그러니까 834제곱미터 규모인데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건축비만 27억 원이 넘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직원들은 얼마 전 이곳으로 새롭게 자리를 텄습니다. 그런데 이 사옥을 신축하면서 평택도시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축 허가와 착공 신고를 내기도 전에 사실상 건물을 멋대로 증축한 겁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엉뚱한 답변만 늘어놉니다. 저기 절차상에 이제 착공계가 문제 났다고? 4일날? 네, 올 4일날 착공계획을 넣습니다. 넣었는데 신고를 늦게 했다? 예. 절차상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1층 현관문 옆에 자리 잡은 300제곱미터 규모의 사무실 2개. 당초 설계대로라면 이곳은 원래 주차장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도시공사 측은 이 주차장 부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지난달 말 증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 녹지과에 착공 신고까지 냈습니다. 결국 신축 사옥을 짓는데 4억 5천만 원이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주차장이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것도 다 그대로 되면서 주차장 통장으로 되고 있던 거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증축 허가를 받은 곳은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 걸리는 공사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모든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실제 공사 기간을 따져보니 채 이틀밖에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착공 신고를 내기도 전에 이미 공사를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사전행위, 즉 건축법 21조 위반입니다. 현행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이 21조, 건축법 21조 위반이고, 벌칙은 111조입니다. 500만 원의 벌금입니다. 도시공사 측에 이런 근거를 설명하고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자 아예 입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제 문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정장이 아니 그게 이제 착공 일자가 좀 늦게 처리되는 거 같은데 얘는 신고니까 그래도 아마 좀 그런 거 같네. 좀 이해하기 쉬워. 허가를 내준 담당 부서에선 오히려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면서도 사실 확인 후 현행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시도가 없으니까 고발을 해버리면 돼요. 이건 불법 건물은 아니니까 신고만 지키란 거죠. 방만한 운영으로 돈 먹는 하마라는 별명까지 붙은 평택도시공사가 이번엔 불법 행위까지 벌이면서 신축 사옥을 올리고 있습니다. JBCN 뉴스 정태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의 1차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행정사무감사와 회기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평택항 발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모두 10가지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조광명 의원은 행정감사를 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실시하는 것은 예산안 심사와 중복되어 업무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임병택 의원은 경기도청과 교육청의 반대 의견이 확고한 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중론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 의견이 또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안혜영 의원 또한 의원과 집행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또 뭐 그냥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상대하고의 의견을 같이 조율하는 과정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토론이나 간담회 자리를 좀 공식적으로 좀 가져서 운영위원회가 주최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의견들을 좀 더 수렴하고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5년간 행정사무감사를 지내왔던 경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좌관도 없는 상황에 31개 시군을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에 항상 죄책감이 들었다며 행정감사기관 개정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에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걸 건너뛰어야 되고 그 예산에 반영하려면 끼워넣기다라고 오해를 받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1차 정례 때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호 의원은 의회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이 1년씩 맡게 되어 있는 예산결산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사업이 예산에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제가 이제 예산결산위원회를 2번을 하면서 저는 의회 기능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 예결위의 자리를 의원들이 자리매김해주기 위해서 하는 1년씩 하는 의원에서 기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예결산위원회를 임기를 2년으로 둬서 우리 조광무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다 통합이 돼서 결산회의를 통해 예산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이라 저는 봅니다. 이어 염동식 의원이 제안 설명을 위해 나섰습니다. 염 의원은 평택항 발전 추진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임병택 의원은 그렇게 되면 그간 특별위 중 가장 오래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장을 하면서까지 특별위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또 연장이 된다면 아마 가장 긴 기간 동안 연장돼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꼭 연장되어야 될 불가피성을 위원장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평택항의 성장 추세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동량이 전년 대비 7.1% 증가했고 자동차 처리 실적 또한 3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총 물동량은 전년 대비 7.1%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처리 실적은 3년 연속 전국 1위를 지켜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 항에 비해서 국가적 지원이 열악하다 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뒤따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을 옮기고 하는 부분에는 경기도의회가 그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의견 조율 과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생각에 보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외에 경기도의회 평택항 발전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네, 다음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택의 무형문화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제10회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가 어제 한국소리터 평택농악마을에서 개최됐습니다. 평택시가 주관하고 평택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의 멋, 한국의 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일부터 시작된 제10회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축제는 한국소리터 평택농악마을에서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13대 노조위원장에 기호 3번 홍봉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홍 후보는 전체 투표수 3,387표 가운데 1,929표를 얻었고 기호 2번 정일권 후보는 1,433표에 그쳤습니다. 신임 홍봉석 위원장은 평택 출신으로 평택 한광고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4년 쌍용자동차 수출 라인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과 2012년 11대와 12대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인물입니다. 안성시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농업 경영체 등록지에 한정 지원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2016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준다며 기한 내 등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의 시작인 오늘은 북서쪽에서 점차 전국이 흐려지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일찍 서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저녁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후 일요일 오전까지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윤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